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쾌활킨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25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북계 동작동 국립묘지? 의도적인 망발이 아닌 방송 중의 말실수는 지극히 인간적이며 때로 시청자들에게 티없는 웃음을 제공하기도 한다. 92년 7월 30일은 비가 내렸다. 멀리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올림픽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었다. 아나운서가 많지 않은 S방송에서도 합동방송단에 출병을 시키고 나니 국내 방송 진행할 사람이 부족하여 스포츠 비전문 아나운서인 나 같은 사람까지 나서야 할 판이었다. 아나운서 병력이 충분한 K사, M사와 대적하자니 힘에 겨웠다. 현장에 간 사람들도 고전하고 있었다. 혼자서 여러 종목을 담당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경기 결과라도 나쁘면 그 눈총과 분풀이가 캐스터, 중계 아나운서에게까지 돌아오기 일수다. 바르셀로나 나오세요. 네, 여기는 수영 남자 개인 100m 자유형 경기가 펼쳐질 세모세모 수영 경기장입니다. 수영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아나운서가 기염을 토했다. 네, 수영 남자 100m 자유형은 육상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라고? 수영 경기가 육상의 꽃이라고? 아마 당사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하여 올림픽 중계방송 시간을 마치고 나니 오후 시간은 머리가 띵 했다. 창밖을 향해 앉아 비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방송의 어떤 프로그램인지 일본을 연결하여 그곳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소리가 들렸다. 일본 아나운서와? 일본어로? 아니,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하는 호기심으로 유심히 들었다. 서울. 여보세요, 요시무라 씨? 일본. 네네, 안녕하세요. 서울.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일본. 오늘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서울. 치아요? 이빨말인가요? 일본. 네네,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치아가 하얗지 못한데 한국 사람들은 치아가 하얘요. 서울. 아, 네. 저도 일본 사람들의 이빨이 덧니가 많다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일본. 아, 네. 그런데 그 덧니를 일부러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본데요. 사실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가 그런 사람이 많아요. 처음에 일본 아나운서라고 소개할 때 혹시 서울에 주재한 적이 있는 기자가 아닐까 했지만 어쨌든 그 일본인은 우리말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 일본 사람은 계속 치아니, 덧니니, 이니 하며 바른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의 우리 MC는 초지일관 이빨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참고로 말하자면 이빨은 동물의 이를 두고 말할 때 쓰는 것이며 사람의 이를 일컬을 때 쓰면 결례가 된다. 호랑이 이빨, 개 이빨, 고양이 이빨, 쥐 이빨, 늑대 이빨이 아닌가. 중간에 대화는 생략하고 서울. 우리말 참 잘하시네요. 일본. 좀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좀만의 말씀입니다. 엥? 마지막 발음까지 좀 잘할 것이지. 혼자서 웃고 나니 피로가 싹 풀리는 듯 했다. 실화 같은 우스개가 또 있다. 사랑을 주고 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졸자에도 쓴 적이 있지만 외국인의 발음은 가끔 엉뚱해서 뜻이 잘못 전달될 때도 있다. 어떤 외국인이 약국에 들어섰다. 약국 주인이 벌떡 일어나면서 반겼다고 한다. 약사, 어서 오세요. 무얼 찾으세요? 외국인, 네, 저기요. 쥐약 좀 줬어요. 약사, 네? 쥐약이라고요? 외국인, 네, 맞아요. 쥐약요. 이상하다. 국산 쥐약 좋다는 소문이라도 났나? 약사, 그런데 뭐 하시려고요? 외국인, 뭐 하긴요. 이 딱지용. 으악, 큰일 날 뻔했다. 치약을 취약, 쥐약이라고 발음했다는 것이다.
우스개로 나온 이야기겠지만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면 큰 쥐 한 마리 잡는 소동이 벌어질 뻔했다. 92년 9월 18일 저녁 라디오 뉴스를 하던 여자 아나운서가 김증권 수석 비서관이라는 말을 줄인 김수석을 몇 차례 발음하다가 김주석이라고 잘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으니까 끝났지만 실은 북한의 김일성이 생전에 있을 때는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무슨 사서 고생할 일이 있다고 김수석을 김주석이라고 일부러 했을까? 발음이 좀 셌을 뿐인 것이다. 하긴 옛날에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인지는 다 알 것이다. 그랬다면 실수 여부에 관계없이 한번 혼이 났을 것이다. 뭐야? 김주석이라고? 아니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의도가 뭐야? 배우가 뭐야? 하는 소리 정도는 들었을 법도 하다. 한 10년 전에 세무 아나운서가 현충일 추념식 중계방송을 위해 동작동 국립묘지에 갔다가 너무나 긴장했던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북계 동작동 국립묘지입니다. 라고 해서 혼쭐이 난 적이 있다. 당시로서는 혼쭐 나지 않고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실수였다. 동료들이 물었다. 왜 그랬어 그래? 몰라. 그냥 그 말이 불쑥. 우리도 일상 대화에서 이유도 곡절도 모르게 정말 환장하게 쓰리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오는 때가 있다. 김주석 사건이 있기 전 7월 어느 날 간밤에 새벽까지 기습적인 폭우와 뇌성이 있어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 마치 전쟁통 같은 천둥이었다. 감청 보고자 모니터 요원도 잠을 못 잤는지 간밤에 있었던 방송 실수를 낱낱이 적발해서 보고서에 고자질했다. 그중 몇 가지가 눈에 띈다. 달빛 노래 진행자가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소개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예스터데이라고 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진행자는 거의 귀신인데 귀신도 천둥 소리에 놀라셨나 보다. 중계차를 타고 현장을 돌며 퀴즈를 진행하던 Y 아나운서도 한 건 있었다.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외쳤을 것이다. 검은고와 비슷하고 줄이 12개인 우리나라 현악기는 정답! 검은고! 네, 검은고 맞습니다. 가야금의 착각이었다. 출발 서울의 아침 화면에 나온 삼계탕집 주인도 마찬가지였다. 여름에는 더운 음식을 많이 드시니까 위가 찰 것 아닙니까? 왜라고요? 이분도 간밤 천둥 소리에 놀라신 모양이다. 그러니까 식은 삼계탕을 많이 먹으면 위가 더워진다는 논리입니까? 갈갈갈이다. 그 며칠 후까지 좋지 않은 장마 날씨가 계속됐다. 이틀간의 모니터 보고서를 살펴보니 역시 재미있었다. 서울 이야기의 진행자가 품위 없는 말을 했음. 배정자가 고종을 대단히 삶았다고 했음. 글쎄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보니 우리의 황제를 요녀 배정자가 가마솥에 넣고 삶았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럴리야. 우리식 표현인 것을. 역시 서울 이야기에 대한 지적이다. 진행자가 말하기를 한국을 말아먹기 위해 작전을 벌였는데 라고 했음. 역시 지적해놓고 보니 그렇긴 한데 비벼먹기 위한 작전을 벌였다고 할 것을 그랬나 보다. 이 말은 순전히 필자의 농적 발상임. 또 있다. TV 뉴스 중에 잠농 전 방콕시장이 금년도 막사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했는데 막사이 사이상에 사이가 한 번 빠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TV 우리들 세상 어린이 프로그램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여자 MC 한 가지 일에 열중하면 더위도 있게 됩니다. 남자 MC 그걸 어려운 말로 독서 삼매경이라고 해요. 왜라고? 정말 어려운 말이다. 또 라디오 스포츠 소식 시간에 진행자가 반말을 했다는 시비도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희망을 안고 힘차게 시작해보자고 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렇지 뭐. 힘차게 시작해보지 뭐. 실수의 원인은 뭘까? 원고지에 간략하게 생략형으로 써놓은 말을 풀어가며 읽다가 아차 그냥 읽은 모양이다. 또 다른 지적이 있었다. 아침 드라마 겨울새 극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가 있었음. 도연이 채영을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 가요 퀴즈를 진행하던 개그우먼 K양은 출연자가 허리를 다쳤다고 말하자 장가 안 가셨죠? 큰일 났네요. 장가도 안 가신 분이 라고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애정어린 말이긴 하겠지만 우째 그런 말을.
라디오를 틀었다. 사투리 교정이 덜 된 앵커맨이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앵커, 세모 기자. 기자, 네. 앵커, 연어의 해기율이 즘즘 떨어진다고요? 기자, 네. 고급 어종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흐르는 냇물에 회귀하는 연어의 회기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무슨 방법이 없을까 예? 기자, 네. 우리의 귀중한 어적 자원인 연어의 회귀율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내수면 정치망 설치 등 연어 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왜라고? 오호호호호호호. 연어 체포 행위라고? 영장도 없이 연어를 체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아마도 포획이나 어로행위 또는 어획이라는 말이 있지만 전문 용어라는데 한번 크게 웃을 수 있었다. 먼 바다에 갔다가 고국이라고 찾아온 연어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이나 러시아의 영해를 넘나들다 돌아왔나? 아니면 아직도 깜깜하게 문을 잠그고 있는 북한 지역 영해를 들어갔다 나왔나? 영장은 발부됐었을까? 아니면 임의동행 형식이었나? 체포 시에 업권 침해는 없었을까? 92년 11월 9일은 월요일이었다. 단풍이 정겨운데 하늘은 겨울을 재촉하는 찬비를 뿌리고 있었다. 일요일은 쉬고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더니 주말 방송사고 자수자가 나타나서는 멋쩍게 고백했다. 이란과 미국이 국교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를 전하면서 부시 대통령을 공산당에 입당시켜버렸다는 것이다. 즉 부시와 같은 공화당 출신과는 이라고 해야 할 것을 부시와 같은 공산당 출신과는 이라고 했다나 할 수 없지 뭐. 모니터 보고서를 보니 항의 전화가 24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돼 있었다. 미국엔 항의 전화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뉴스였으니까. 부시 영감님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했다. 대통령직 떨어지고 공산당 출신 돼버리고. 하지만 부시가 공산당 출신이 아니라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어느 날 밤 늦게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청소년 대상 방송이었는데 진행자가 하는 말이 고개를 갸웃하게 했다. 지금 시각이 세모시 세모분 세모초. 아, 네. 막 세모분이 됐군요. 스튜디오 안에는 디지털 시계만 있어서 시간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군요. 그 뭡니까? 다이얼로그 시계가 아니고요. 다이얼로그 시계? 아날로그 시계의 잘못일 것이다. 12월 1일 날씨가 겨울답다. 시내에 다녀오는 길에 차에서 라디오를 틀었다. 스튜디오에서 진행자가 현장 중계차를 불렀다. 아무개씨 어디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세모세모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추워요. 참 방송생활 20여 년에 아니 방송 역사 70년에 춥다 하는 혹한도 많았지만 간담이 서늘한 추위는 처음이었다. 그것도 초겨울의 문턱에서. 농담이었을까? 진담이었을 거다. 방송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어쩌다 한 번쯤 방송하는 사람들은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하는 때가 많다. 어느 날의 주부 시간이었다. 해외에 근무하다 돌아온 여성과 전화를 연결해서 대담하고 있었다. 아라비아 반도 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오만에 관한 이야기였다.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뒤져 있고 여성들의 생활은 어떻고 사회 진출과 참여는 어떻고 흥미있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전개했다. 결혼 풍습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요 아직도 근친상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결혼 풍습은요 아니 이 믿기지 않은 말이 사실일까? 이 문명 세상에 그럴 수가. 혹시 친족끼리 결혼을 한다는 근친혼을 잘못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진행자들은 아 네 그렇군요 하는 정도로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글쎄 모르겠다. 정말로 오만이라는 나라에는 아직도 근친상간이 성행하고 있는지. 오만이나. 서울방송은 개국 이후 시청자들과 가까이 하고 좋은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캠페인을 벌였다. 그 중에 하나가 마약 퇴치를 위한 유엔 친선대사 지정과 지원이었다. 국제 마약 퇴치 활동을 위한 초대 친선대사는 정트리오 남매들이었다. 93년 8월 전해에 이어 정트리오 친선대사는 귀국 연주회를 열었다. 연주회를 전후해서 SBS는 당연히 그들의 근황을 자주 소개하며 마약 퇴치 운동을 홍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노인이 전화를 걸어 흥분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아니, 당신네 방송 뉴스를 보니까 정트리오 연주회 수익금을
마약 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아나운서는 멍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를 연발했지만 노인은 막무가내였다. 아마 전날 밤에 누군가 뉴스를 전하면서 마약 퇴치 기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는 말을 마약 기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며 퇴치를 빼먹고 읽은 모양이거나 아니면 괴팍하신 노인께서 설령 그렇게 잘못 읽으며 뉴스를 전했기로 방송국에서 힘들어서 하는 일인데 마약 기금을 댈까? 어쨌건 노인께선 대단히 흥분하셨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전에 열렸던 시청자문위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해놨다. 그 무렵에는 온통 성역 없는 사정 작업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어떤 방송인의 발음을 듣다 보면 성역 없는 사정이 마치 성욕 없는 사정으로 들려서 매우 민망하다는 것이었다. 에구머니나. 듣고 보니 그렇게 오해될 발음의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참으로 묘한 지적이 아닐 수 없었다. 하긴 당시 세간에는 아주 점잖지 못하게도 국수만 먹고 어떻게 계속 강력한 사정을 하겠느냐는 비아냥의 유머가 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정 대상자나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 쪽에서 나왔을 법한 저항성 유머였다고 한다. 그 무렵 사정은 태풍이요 회오리로 표현됐으니까. 또 어느 날 한 아나운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앞으로 다가와서는 방송을 들어보니 어떤 불교 미술 연구가라는 분이 아주 듣기 민망한 소리를 하던데요 하며 웃음을 참고 말했다. 아마 경상도 분인가 봅니다. 불화에 관한 설명을 퍽 깊이 있고 쉽게 하는데 불화를 확실하게 발음하지 못하고 자꾸 불아라고 하고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불아를 걸어놓고 불아를 보면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게 들리던걸요. 불화라고 확실하게 발음해야 하겠던데요. 옛기 사람아,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데 나무 관세음보살. 아닌 게 아니라 잘못 발음하고 잘못 읽으면 본의 아니게 묘한 여운을 줄 때가 있다. 민자당이 제14대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일 때 민자당의 당론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즉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기자의 발음은 좀 묘하게 들렸다. 민자당은 14대 총선에서의 패배를 국민의 심판으로 보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여 국민의 뜻을 교묘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겸허하게로 했겠지만 그날의 발음은 기묘하게 들려서 겸허하게가 아닌 교묘하게가 됐다. 물론 정당의 자세가 정말로 겸허해질지 교묘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나운서의 발음도 장군멍군이다. 어떤 신인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잔치단체라고 해버렸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할지 지방잔치단체의 역할을 할지는 계속 두고 볼 일이다. 그 아나운서에게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발음 실수가 있은지 얼마 후에 서울시 의회를 시작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의안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고 그 파문이 크게 일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요즘엔 무슨 목적과 구실을 달아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단체 연수여행을 유행처럼 다니고 해외여행 중에는 대접이 소홀하다며 언성을 높인다니 정말 지방잔치단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잘못 알고 있는 문자처럼 정말 못 볼 인간들이 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는 자동차를 두어 대씩 가지고 사는 부유층에는 기본적인 교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덜어 있다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정말 못 볼 인간이라더니 하며 혀를 찼다. 못 볼 인견, 즉 눈 뜨고 못 보겠다는 말에 오류였다. 또 한 가지만 소개하겠다. 93년 1월 20일은 설미치였다.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후 4차례나 공습이 있었다. 견디다 못한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일방 휴전을 해버렸다. 일방적 휴전 선언의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TV 정보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는 큰 뉴스가 없는 편이 시청률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후세인의 휴전 선언은 반가운 소식이었다. 출발 서울의 아침 진행자와 전 스태프들은 신이 났다. 리포터 S씨가 등장할 차례였다. 해외 여행객이 가지고 들어오는 쓸모없는 외국 동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취재했는데
첫 도입 부분부터 프랑스 동전을 내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게 프랑스 동전입니다.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술적으로 니체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본을 슬금슬금 본다. 웬 니체? 니체는 독일 사람일 텐데. 표정은 감탄하는 얼굴이면서 찜찜한 마음으로 리포터의 설명을 계속 들었다. 방송이 끝난 후에 대본을 자세히 보니 기실은 니체가 새겨진 게 아니라 나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박장대소했다. 리포터 왈, 난 예술의 나라라서 프랑스 돈에는 고상하게 니체가 새겨진 줄로 굳게 믿었지요. 신은 죽었다. 니체. 니체도 죽었지롱. 신이라더니. 그렇게 되면 신도 니체도 죽었다는 얘긴데 프랑스 동전 위에 잠시 부활했다가 사라진 셈이다. 프랑스 동전의 니체라. 걱정 말자. 나체보다 니체가 훨씬 철학적이고 고상하구먼. 그리고 또 한 번의 신선한 웃음을 제공했으니 좋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S대학교의 모 교수가 산업 로봇에 관한 시리즈 대담 방송을 마무리하자 아나운서가 뒷멘트를 했다. 지금까지 산업 로봇에 관해서 S대학교 세모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자 그 박사님은 응대 인사를 한다는 것이 그만 이상하게 됐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신동엽 씨를 앞선 유머였다.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뒤도 못 돌아보고 나가시는 박사님. 괜찮습니다. 재미있었는걸요. 갑자기 당황하거나 흥분이 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배운 실력과는 무관하게 엉뚱한 단어가 튀어나와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시청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와 폭소 유발로만 그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다.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자니 비아나운서의 실수를 하나쯤 더 들어야 하겠다. 죄송하다. 인기인 MC가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매몰된 광고들 가운데 생존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속보를 마칩니다. 생방송 중에 뉴스센터에서 방송을 툭 끊어 광고 매몰 사고 소식을 속보로 전해주고 다시 마이크가 넘어왔다. 마이크를 받은 두 MC가 뒷마무리를 지으며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이 본의 아닌 실수가 돼버렸다. 네, 안 됐군요. 네, 사고를 당한 광고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럴 경우 사고를 당한 가족 등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보통의 무관한 시청자들도 어처구니 없어한다.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